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뽀개기 어느새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던 그 화학 반응 속도론과 함께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학은요,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그 변화는 결국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반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학 평형. 자, 이 화학 평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선은 화학 평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바로 그 다음 챕터 15장에서는요. 산과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챕터 번호는 일단은 레이몬드 창의 일반화학 교재를 기본으로 한 챕터이고 준달의 일반화학 교재를 기준으로는 한 장씩 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4장 화학 평형을 배우고 나서 15장 산과 염기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16장이 바로 뭐냐면요. 산염기의 평형입니다. 그리고 용해도 평형이라는 개념까지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차기온 평형이라는 내용도 배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장으로 들어가면요.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그리고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텐데요. 여기서도 역시 평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14장에서 화학 평형을 배우고 나서 줄줄이 평형, 평형, 평형이라는 용어가 계속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14장 화학 평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뒤에 앞으로 배워야 될 17장까지 안전하게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14장 서두에 첫 번째 영상 수업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화학에서 평형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화학 반응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화학 반응들은 대부분 가역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자를 이용하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란 뜻이죠. 자, 역반응이 가능하다. 어떠한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역반응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보통의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화살표를 적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화학 평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두 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에 놓여져서, 다시 말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물리적 평형, 제가 여기다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피지컬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물리적 평형은 무엇이냐? 화학 평형하고는 다르게 물리적 평형은 화학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평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수증기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물리적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화학 평형은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화학 반응 초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달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각 물질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화학 평형 상태, 화학 평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반응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N2O4 기체가 두 개의 NO2 분자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식의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가역 반응인 거죠. 역반응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반응 초기에 N2O4와 NO2의 농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농도입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 종들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NO2가 여기서부터 농도가 시작했어요. 이때 여기가 NO2의 농도이고요. 그때 N2O4는 전혀 없었습니다. 0이라고 합시다. 이게 N2O4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NO2는 점점 반응 줄어들고 N2O4가 점점 늘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N2O4의 농도와 NO2의 농도가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시죠. 이 정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점부터가 바로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시작 농도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시간이 있고요. NO2의 농도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NO2의 농도를 여기서 시작하고 N2O4의 농도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N2O4가 약간 증가해서 어느 정도 농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농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NO2는 많이 줄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농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실험 결과를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를 이제 체크하면서 이 농도들 사이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농도의 비를 수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재미나게도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수학적 해석을 해본 거죠. 했더니 N2O4의 농도분의 NO2의 농도에 제곱을 했더니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평형 상수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 상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평형 상수는요, 영어로는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하고 대문자 K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소문자 K는 뭐였죠? 소문자 K. 얘는 속도 상수였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배웠었던 상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아르니우스 식에서 또한 설명을 했던 상수값입니다. 그런데 화학 평형에서 우리가 다루는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씁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 표시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평형상수가 갖는 의미 지금부터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는요,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관계를 보여주는 상수입니다. 관습적으로 단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배웠었던 속도상수 K 기억나시죠? 얘는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단위가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13장 화학 반응 속도론 강의 영상들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평형상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좀 이따 배울 텐데요. 평형상수도 사실 수학적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단위가 다양하게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속도상수와는 달리 평형상수의 경우에는 그냥 단위가 정리돼서 나오더라도 관습적으로 단위 자체를 무시하고 지워버립니다. 적지 않아요. 즉 평형상수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평형상수 값 뒤에 단위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평형상수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Law of Mass Action,
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표기를 하는데요. 이 법칙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화학 반응 속도는 결국에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충돌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커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법칙에 기반해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 반응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A 플러스 BB가 CC 플러스 DD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가역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죠. 양방향 화살표 있죠. 이때 평형상수 K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생성물의 농도들의 곱을 반응물의 농도들의 곱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 이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c, 스몰 d가 있는데 이 개수들을요, 지수에 붙여줍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평형식입니다. 다음 반응에 대해서 평형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식으로 평형상수를 가지고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쓰는 이러한 수식을 평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평형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평형식을 들여다보면요, 분모는 반응물의 농도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A가 B와 반응해서 C와 D가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물 A, B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평형식의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분자에는 생성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결국 뒤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건데요. 다음 반응에 대한 평형식을 쓰는 연습 한번 해보시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평형식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NH3와 O2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근데 NH3 앞에 4가 있으니까 4승을 해주고 O2 앞에는 7이 있으니까 7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NO2와 H2O는 생성물인데 생성물을 분자에 넣고 4와 6의 그 개수는 생성물의 농도의 지수승으로 곱해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 평형상수에 들어가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요, 여기 보면 꺽쇠 괄호로 되어 있죠? 이 농도는 기본적으로 몰 농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몰 농도 기억나시죠? 단위는 대문자 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형상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형상수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뒤에 2번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평형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왜 알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형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가역 반응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상태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지금 현재 얼마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 거죠. 반응은 얼마나 진행됐으며, 또는 반응물은 얼마나 소모됐고, 그때 생성물은 얼마나 만들어졌을지,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한 가역 반응에서 어떻게 하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잘 일어나게 할지, 또는 이 반응이 우리는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역반응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형상수식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기억하세요. 분모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반응물의 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생성물의 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첨자를 잘못 써왔네요. V가 아니라 스몰 b입니다. 됐죠? 여기에 있는 반응식의 개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스몰 b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상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형의 위치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은 1입니다. 이 1을 기준으로 평형상수 K 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위에 있는 그 평형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평형식이 1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분수에서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분자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성물의 농도로 이루어져 있는 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큰 값이면 무엇을 의미하죠? 생성물의 농도가 들어있는 분자가 반응물의 농도로 이루어져 있는 분모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평형은 결국엔 생성물이 많은 쪽, 다시 말하면 정반응이 우세한 쪽으로 위치되어 있고, 평형 상태에서는 결국에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농도가 더 진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평형상수 값이 1보다 매우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평형상수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세요. 얘가 1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말은 결국엔 분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소리예요. 분자에 비해서. 따라서 분모가 크다는 건 뭐예요? 반응물의 농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매우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가요? 반응이 왼쪽 방향, 다시 말하면 역방향으로 우세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형이 왼쪽에, 다시 말하면 반응물 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평형상수 값의 크기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이요, 완벽히 언제 어디서든 이해하고 즉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평형상수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보시면 분모가 바로 반응물의 농도로 이루어져 있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는 뭐예요? 생성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얘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뭐예요?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응물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 해석법 여러분들 정확하게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뒤에 가서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요, 간단히 키워드로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화학 평형을 배웠습니다. 화학 평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물리적 평형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평형식을 배웠습니다. 평형식의 이제 속도상수, 평형상수 대문자 K로 이루어져 있는 이 평형식을 우리가 배웠고, 이 K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분수로 이루어질 때 분모는 뭐로 들어가 있었죠? 반응물의 농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생성물의 농도들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셋째, 이 평형상수가 K가 1보다 클 때와 K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일 때 평형의 위치, 즉 화학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 이 부분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